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휴먼에듀의 대표 박정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이제 비즈니스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의력과 기획력 파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던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아이템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럼 나는 어떤 사업을 할까? 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아이템을 정할 때까지의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내가 어떤 식의 모양으로 얘를 좀 변형을 시켜볼까? 예,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포부가 크실 텐데 생각보다 곳곳에 덫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든 그거와 비슷한 물건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따라오는 복사본도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처음 만들든 아니면 따라서 만들었든 새로운 걸 만들었든 아니면 있는 걸 하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늪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밧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늪을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다른 도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늪에서 빠져나기가 쉽겠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저작권 싸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뒤통수 맞았다 그러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한 것을 조금만 변경시켜서 상표권으로 등록시킨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예, 우리의 단점은 심지어 보완하고 가격은 싸져요. 이제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어요. 너무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얘를 계속 팔고 싶어. 근데 이미 시장은 넘어갔어요. 유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이러면 이제 또 사업은 다시 또 늪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도구인 창의력과 기획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저랑 다룰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창의력 하면은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거는 유니크해야 돼. 뭔가 특별해야 돼. 되게 뭔가 달라야 돼. 남들과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명가였던 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그걸 만들어 파는 걸 좋아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에디슨도 사업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있는 틈새를 찾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더하고 빼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조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창의력을 그냥 일반적인 창의력, 학습적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창의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 했던 그런 창의력, 일반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발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함수가 그렇죠. 딱 어떤 신호가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게 쫙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온갖 회로가 다 동원이 돼서 새로운 생각을 막 파파파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소설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획하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빨리 늙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 정말 잘 때까지 생각이 나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고, 그리고 잠을 자도 꿈에서 나와요, 심지어. 예, 저도 그러거든요. 예, 꿈꿔요. 예. 그리고 모든 거에 연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다가 뭐 아이디어가 뽕, 뭐 드라마처럼 예, 나오는 거는 그건 드라마예요. 예. 아이디어는 항상 내가 내 잠재의식 속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인 거죠. 몸에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내는 버릇을 들이는가, 습관을 들이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예, 과제입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조금 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바다에 막막하게 서 있는 것 같죠? 창업할 때 되면은. 네. 자, 넘어가면. 자, 예비 창업자가 갖는 세 가지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구성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을 썼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스카웃을 해와서 쓴 것도 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이죠. 예, 그리고 지식이에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저작권, 상품권, 그리고 내가 특허 출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돈을 다루는 방법, 어디서 얼마를 빌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리소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다 팔고 어떻게 어떤 곳에다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실패가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상품을 팔아서 내가 시장에 내놓는다고 무조건 다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하고 같이 연계된 예, 마케팅을 한다던가 그리고 협업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내가 어디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영역, 아이디어와 기획, 그리고 기획, 자원, 실행. 요 세 가지가 창업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 세 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이디어와 기회에서는 기회를 잡고요. 창의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문제는 윤리적으로 내가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모모 이야기 막 이런 것처럼 예, 어디 뭐 이렇게 인터넷 도박이라던가 예, 나쁜 약이라던가 예, 마진은 제일 높대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건 기업가 정신에 유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기업가적 능력 실행하기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가진 역량 세 가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역량 바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창의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창의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창의적인 거 학교에서 배워갖고 오세요 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얘기해야겠죠. 앞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게 있더라. 창의적으로 되려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뭔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까칠해야 돼요. 네.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기획자의 자세에서는 조금 멀어져요. 일단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저거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까칠하게 계속 봐야 돼요. 주의력을 굉장히 높여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주변을 봤을 때 많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좀 주변의 상황에 민감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더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네, 평생 아이디어 못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낸 아이디어 채택되지도 않고요. 자신 없게 말하고 밀어붙이는 거 없으면은 솔직히 아이디어가 왜 까인다 그러죠. 예, 자신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발성, 적극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밤에 잘 때 꿈도 꾼다고. 꿈은 계속 꾸셔야 돼요. 해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하는 거라면 굉장히 사실은 재밌어요. 근데 그걸 날 때까지는 정말 애 낳는 고통을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은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귀찮아요. 뭘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왜 그러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에요? 그래서 계속 의견 두고하고 계속 자기 의견을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 나와요. 실제 아이디어를 잘 내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자꾸 술자리를 갖거나 밥을 같이 먹재요. 근데 밥이나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한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일어나요. 새로운 뭔가 하나 아이디어를 잡고 일어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집요함, 호기심, 자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요소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놔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수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가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예, 평생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알아줘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걸 내가 과감하게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감성, 자발성, 집요함, 호기심, 개방성, 재구성력이 바로 창의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스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텐데 창의적인 기술 방법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훈련을 통해서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말 그대로 스톰이에요. 뇌를 갖다가 폭풍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이. 10명 미만? 예,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내 머릿속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가감없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스톰처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보통 브레인스토밍 하면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브레인스토밍이 아니에요. 예, 그건 장마예요, 장마. 예, 사람이 지쳐 죽어요. 그런데 원래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어떤 말이든 머리에 스치는 뇌에 닿는 말들을 일단 다 꺼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한 10명 내외의 적은 인원들이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룰은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많이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사실 팀 10명 미만이니까 딱 팀 조직 회의할 때 좋거든요. 이런 거 할 때, 특히 창업할 때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예.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마인드맵.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인드맵은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 창의력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제 요즘 프로그램 앱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상에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시각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쫙 펼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마인드맵을 10분 안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마인드맵은 조금 브레인스토밍보다 장기적인 플랜이다 라고 장시간을 요하고, 그리고 좀 확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쫙 펼쳐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나갈 때 어떤 거를 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갈 방향이 달라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사실 마인드맵을 쓰면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PMI라는 게 있는데, 여기부터는 잘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PMI는 197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와요. 일단 나와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면, PMI는 주제가 나왔어요. 뭘 하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과 흥미로운 점을 각각 써요. 예. 어떤 아이템이 하나 나왔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럼 그 아이템을 찢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갈갈기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좋은 점, 이 아이디어의 나쁜 점, 단점, 이 아이디어가 흥미로운 점,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적어내요. 또 다른 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 난도질을 해요. 또 쭉 분석을 해요.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인 방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흥미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자극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PMI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Six Thinking Hat라는 거는 이제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이거는 아마 글쎄 요즘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 수업을 이제 청소년들하고 해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마인드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6개의 색깔 모자가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색깔 모자가 모자별로 색깔별로 역할이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 모자다. 이거는 제안을 하는 모자예요. 또 하나 파란 모자다. 이거는 긍정의 모자예요. 이 모자를 쓴 사람은 긍정만 해줘야 돼요. 어떤 모자는 하나를 뭐 노란 모자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각적인 얘기를 해주는 모자예요. 하나는 판단만 하는 모자예요. 하나는 중립만 지키는 모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모자예요. 네거티브 모자예요. 이런 식으로 모자의 색깔에 역할을 부여해요. 그 다음에 이 모자를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6명의 사람들이. 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6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 한 명이 빨간 모자를 쓰면 나는 빨간 모자를 썼으니까 제안만 해요. 나는 다른 거에 대한 평가를 못 해요. 분석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통제도 못해요. 그냥 나는 제안만 해요. 그럼 제안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져요. 예. 내가 파란 모자를 썼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낸 제안에 최대한의 장점만을 골라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은 최대한의 단점만을 또 골라서 얘기를 하겠죠. 이래서 이제 역할이 끝나면 또 한 번 롤링을 해요. 바꾸는 거죠.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을 나중에 뭐 빨간 모자를 쓰게 한다던가 뭐 까만 모자를 쓰게 한다던가 해서 역할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역할을 미션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의 전환이 빨리빨리 바뀌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6개 생각하는 모자에 대한 수업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스캠퍼의 7가지 키워드에 대한 또 스킬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창의적인 기법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인드맵처럼. 자, 스캠퍼의 7가지 워드는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한 뭐 50년 가까이, 50년, 60년 가까이 이게 아직 산업계에서 최고의 창의력 양성 과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스캠퍼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스캠퍼라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뭐 이제 심리학 쪽 관련해 갖고 이제 만들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목표의 주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 3, 4, 5번은 나온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찍고 뭐 그걸 가공하는 과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1번, 2번이 이제 창의력에 관한 부분이면 3, 4, 5번은 기획력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스캠퍼의 7가지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얘를 딴 거하고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떨까? 얘를 좀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모양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7가지를 쭉 정해놓고 그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보면 아마 생각할 때 빨리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쓰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이 7개의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종이컵? 네. 옛날에 종이컵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러면 종이컵은 무엇에 어떤 키워드가 접합된 걸까요? 예, 유리컵이나 사기컵의 대체품인 거죠. 종이를 이용해서 대체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응용일 수도 있어요. 예, 재질의 변경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 지금 제자리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네. 포스트잇은 발명품이죠. 발명품인데 이게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메모지였을 거예요. 그쵸? 종이에다가 메모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 뭘 하나 더 붙였죠? 풀을 붙였어요. 근데 끈적끈적한 풀이 아닌 이런 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붙였다 뗐다 하기 쉽게. 그럼 이거는 결합을 이용한 신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의 상품이 됐고 포스트잇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상품명이 됐지만 이런 이제 7가지의 키워드를 쭉 나열을 하고 내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뭘 바꿔볼까? 뭘 결합해볼까? 뭐를 빼볼까? 뭐를 다시 배열해볼까?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산업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요. 내 사업 영역의 아이템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의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갖고 그 아이디어만으로 회사가 살까요? 내가 이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난 이걸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뿌려요. 와, 잘 팔려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 회사가 성공한 회사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든 물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안 팔렸을까 했던 물건들이 요즘 와서 이제 히트치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회사가 물건만 만드는 데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이 루즈해지고 끊긴다면 실제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도 파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장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는 어떤 색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대표는 자기한테 되물어야 돼요. 직원들은 안 물어줘요. 예. 직원들은 상관없어요. 대표가 계속 물어야 돼요. 나한테, 자기한테도 물어야 되고 직원들한테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을 계속 직원들한테 입혀줘야 돼요. 예. 색깔을 입힌다 그래고 뭐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정체성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목표가 되는 거는 일단은 내가 얼마만큼 다르게 만드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유니크한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스킨퍼의 7가지 법칙에 따라서 조금 변화했을 때 그게 과연 있었던 거냐? 있었으면 그 위에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 달라진 조금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모르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유니크한 정말 특별한 고유한 그런 제품은 없어도 고유한 성질은 있죠. 예. 얘는 같은 것들에 비해서 얘는 뭔가 달라라는 그 뭔가가 제품을 살립니다. 그게 이제 고유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목표로 할 때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 얼마나 달라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나간 상품이 시장에선 과연 먹힐까? 그럼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점이 있어야 할까? 예, 이 부분을 이제 아이디어의 목표로 놓고 이제 또 작업을 해야겠죠. 자, 왜 나의 스윗스팟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업도 똑같아요. 상품도 똑같아요. 예. 회사가 할 때 회사가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할 때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사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 사업은 아차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혁신적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돼서 난 사업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야기를 한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생겨요.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말과 글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게 화살이 돼서 나한테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글 하는 줄이 거꾸로 내가 져야 되는 채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일들이 여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범주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가서 튀어요. 그러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요. 평은 평대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3가지의 범주 안에서 내가 찾고 찾았을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의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했었는데, 기업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2~3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이라 그러죠. 주로 이제 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카피예요. 디즈니 같은 경우야 뭐, 이렇죠. 예, 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해석을 하면 되게 웃긴 게
진정한 운동의 성능이에요. 그쵸? assertive performance.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그 현지에서는 이 어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정한 운동인 성능을 어떻게 한다고? 나이키를 신으면 업이 된다고. 요 세 가지 단어로 나이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인 건 아시죠? 예,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니케가 나이키잖아요. 예, 그 나이키가 바라는 거는 승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함선이나 이런 데 앞에 니케상을 세우죠. 고대 그리스의 그런 조각들을 보면 뱃머리 앞에 있는 머리 풀어있지 않고 이렇게 전체 온전히 서 있는 상은 다 니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니케가 바로 추구했던 거는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예.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키는 퍼포먼스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 운동 퍼포먼스. 예, 운동 업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나이키라는 곳의 성격을 잘 드러낸 표어라는 슬로건이라는 평을 받아요. 실제로 이 나이키나 디즈니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케팅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회사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절약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회사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브랜드와 그 브랜드에 부여된 슬로건을 사람들은 더 기억을 잘해요. 그게 뭐가 됐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기획을 할 때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자, 이제 30분 수업을 이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의 실질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시고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